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중개사과. 자,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치? 오늘 몇 페이지? 280페이지. 교육 할 자리죠? 교육.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육부터 들어갑니다. 자, 칠판을 보세요. 내가 정리해 드릴 때. 자, 교육은 크게 무슨 교육, 무슨 교육? 실무교육하고 또 직무교육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연수교육 이렇게 나눠집니다. 교육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그럼 여기서 실시권자를 알아야 돼. 실시권자. 실시권자를 알아야 되는데 실무교육은 실시권자는 시도지사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하고 또 누가 됩니까? 등록관청이 되는 겁니다. 이거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앞에서 조금 했어요. 등록관청. 등록관청 시장국 구청장. 그죠? 그럼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누가 돼요? 시도지사. 그래서 이제 대부분 시도지사 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자, 실무교육 대상자는 누가 되느냐? 자, 이건 좀 많죠?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여러분 중개하려면 그냥 해야 됩니까?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법인은 임원 사원 몇 명? 전원이 받아야 돼요. 임원 사원 몇 명이? 임원 사원 몇 명이? 전원. 분사무소는 누가 해야 돼요? 책임자입니다. 분사무소는 누구? 책임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무슨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대상자. 그러면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 직무교육 대상자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하고 누가 됩니까? 소공이 됩니다. 개공하고 뭐다? 소공. 자, 이분들이 연수교육 대상이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재교육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교육? 재교육. 그래서 이제 이 대상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 뭐냐? 시기입니다. 언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건데 실무교육은 자 이분들은 등록 신청일 전 몇 년 이내 받아야 돼요? 1년 이내에 받아야 돼요. 소공 고용신고일 전 언제까지? 1년 이내. 그러면 직무교육도 마찬가지. 자, 몇 년 이내? 1년 이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그러면 연수교육은 아까 재교육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죠? 몇 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돼. 몇 년마다? 2년마다. 그래서 시기 알아야 되고. 시기. 그 다음에 시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실무교육은 자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교육 28에서 32, 직무교육은 3시간에서 4시간, 연수교육은 12시간에서 16시간. 그 정도 교육 받아야 돼. 이해되셨죠? 네, 자, 그거 알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은 지금 잘 봐보세요. 교육은 시도별로 시행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시도마다 교육 방법이랄지 교육 내용, 이게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균형이 안 맞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가 있다. 그럼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가 있다 없다?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래서 교육이 이게 전부요. 별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넣어주면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이런 교육 들어봤어요? 예방교육? 거래 안전사고. 자, 부동산 거래 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가 있죠. 예방교육이 있어. 예방교육. 무슨 교육? 예방교육. 자, 예방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방교육은 먼저 실시권자 알아야 돼요. 실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시도지사도 되고 등록관청 셋 다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예방교육 대상자는 누가 되겠어요? 계곡만 되겠습니까? 계곡 등이겠어요? 등. 보조원도 예방교육 대상이 됩니다. 소공도 되고 임원사원도 되고. 자, 실시 여부. 자, 예방교육은 실시 여부.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 예방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 가능해요? 지원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방교육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다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럼 밑줄 그어드릴게요. 밑줄 그으면서 한번 더 볼게요. 281페이지. 자, 실무교육 실시권자 첫째 줄 밑줄 그으세요. 281쪽입니다.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누구? 시도지사. 자, 체크하시고. 자, 2번 실무교육 대상자. 양가로 1번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제목 밑줄 그으세요. 양가로 2번 법인의 임원하고 뭐다? 사원 밑줄. 양가로 3번 분사무소는 누구? 책임자. 양가로 4번 소속공인중개사. 자, 큰 3번을 보시게 되면 실무교육 시간 나와 있죠. 두 번째 후담. 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직무교육 첫째 좀 해주세요.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누구? 등록관청. 여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직무교육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중개보조원. 몇 주 것이고 몇 년? 1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 자, 3번의 두 번째 줄 교육시간 몇 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연수교육. 자, 연수교육 대상자 첫째 줄 실시권자 누가 나와요? 시도지사. 2번 자, 대상자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하고 누구? 소공. 몇 년마다? 2년마다. 자, 3번 두 번째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나와 있습니까? 자, 4번 교육통지. 그럼 연수교육은 아까 재교육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랬죠? 2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언제 교육할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교육일시, 교육장소 내용 통지를 해주게 돼 있죠?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 동그라미.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자, 연수교육은 통지를 해줘야 돼. 뭐 실무교육이야 직무교육 미리 받은 교육이니까 뭐 통지가 따로 필요 없지만 연수교육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몇 개월 전? 2개월 전.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284페이지 지침 동그라미. 자, 국장 동그라미 치세요. 국장. 그리고 자, 두 번째 지침 동그라미. 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자,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근데 균형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죠. 균형 맞추기 위해서 국장이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상급기관에서. 그 다음에 큰 3번에 보면은 무슨 교육? 예방교육. 무슨 교육? 자, 주어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두 번째 줄 개공 등.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단 실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주의해줘야 돼.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두 번째 개공 등. 그 다음에 실시할 수 있다. 자, 양갈 2번 교육 통지. 세 번째 줄 교육일 며칠 전까지? 며칠 전? 10일 전. 10일 전까지. 자,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 그거 좀 주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비 지원 세 번째 줄. 지원한다 그랬어요. 지원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 지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교육비 지원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여러분들 부담해야 돼. 그쵸? 여러분들 부담해야 되고, 예방교육은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임의적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이 끝났어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3절 제목이 뭐가 나왔어요?
보칙. 이제 보칙이 집중적으로 출제된 경우가 있었어요. 보칙. 그래서 이제 보칙을 공부를 합니다. 보칙은 보칙 파트에서 나와 있는 것이 업무 위탁이 나와 있어요. 무슨 위탁? 업무 위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정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 뭐가 있어요? 수수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포상금이 나와 있어요. 보칙. 보칙은 업무 위탁, 행정 수수료, 포상금. 시험에 자주 나와. 한동안에 여기가 집중적으로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 수수료하고 포상금, 업무 위탁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비교해 드릴 텐데 일단 칠판을 보세요. 자, 업무 위탁은 비교를 잘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칠판 봐보세요. 업무 위탁은 업무 위탁은 크게 둘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가 교육 업무 위탁이 있고, 또 하나가 시험 시행 업무 위탁이 있어요. 자, 업무 위탁은 교육 업무 위탁도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시험 시행 업무 위탁. 자, 교육은 여기서 무슨 교육이 위탁이 가능하겠습니까? 실무교육하고 또 직무교육하고 또 연수교육이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육 업무 위탁 주체는 누가 되겠어요? 주체. 실시권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왜? 남의 일을 위탁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실시권자 위탁 주체가 되는데, 실시권자가 아까 교육은 누구라 했어요? 시도의사를 했죠? 시도의사가 업무 위탁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있었죠? 근데 위탁 주체는 오로지 누구만? 시도의사만 됩니다. 법에서 시도의사만 표현하고 있지 등록관청은 전혀 언급이 없어. 그래서 업무 위탁 주체는 오로지 누구? 그렇지, 오로지 시도의사. 지었어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 업무. 여기서 시험 어떤 시험을 말합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말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 이건 누가 실시하는 권자요? 원칙은 시도의사, 예외적으로 국장. 이걸 통틀어서 시험 시행 기관. 자, 이분이 실시권자다. 원칙은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의사.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위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탁기관이 나와 있죠. 자, 수탁기관은 첫 번째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이해됐어요? 여기서 학교라는 것은 대학 등을 말합니다. 뭐 4년제든 2년제든 방송통신대든 사이버대든 뭐가 개설된 학교? 부동산 관련 학과. 그러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뭐가요? 협회. 그 다음에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다가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 시행 업무 위탁도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 수탁기관은 학교는 안 들어가고 공인중개사 협회 들어갑니까? 네.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들어갑니까? 네. 이렇게 위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위탁 주체가 차이가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자, 국장은 약간 차이가 있죠? 수탁기관 학교 차이 있어 없어? 있어요. 고시 주체 차이 있어요. 그럼 위탁을 했으면 일반인들은 이걸 알아 몰라? 그럼 위탁 내용이랄지 위탁기관 이거 다 뭐 수탁기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관보에다가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관보에다 뭐 한다? 고시. 여기도 관보에다가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고시하느냐 이게 차이야. 좋았어요. 여기는 여기는 시도의사가 고시합니다. 여기는 누가 고시해? 시도의사. 여기는 시험시행기관장이 고시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차이, 주체 차이, 수탁기관 차이, 고시주체 차이. 이걸 잘 비교해서 공부를 해놔야지만이 나중에 안 흔들려. 비교 안 해놓으면 자꾸 흔들리게 돼.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285페이지 교육 업무 위탁 나와 있습니까? 양을 1번 교육기관 주어 동그라미 시도지사는, 자, 시도지사는 위탁 주체는 오로지 시도지사입니다. 양가로 1번 교육기관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교육 업무를 위탁하는데 네 번째 위탁하여야 한다. 위탁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위탁 주체는 오로지 시도지사라는 거. 그리고 수탁기간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었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수탁기간. 학교, 협회,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양가리 2번 뭐 교육시설 이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중에 필요한 분 보기라고. 그 다음에 양가리 3번 주어 동그라미. 주어 동그라미. 자, 여기는 누가 고시를 해야 됩니까? 시도지사가 고시하여야 한다. 누가 고시해야 된다? 누가 고시해야 된다? 누가 고시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고시하여야 한다. 체크하셨어요? 자, 2번에서 양가리 1번 시험 시행 업무 딱 나와 있죠?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자, 시험 시행 업무는 시험 시행 기관장이고 수탁 기관은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줄 공기업, 준정부 협회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리고 누가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고시를 한다. 누가 고시한다? 시험 시행 기관장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다. 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 무슨 수수료가 나와 있어요? 행정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행정수수료 들어갑니다. 행정수수료라는 것은 관청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 이건 뭐 우리가 단원별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처음 한 게 아니고. 자, 이걸 모아서 공부한다 뿐인데, 자, 보세요. 자, 행정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하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하라. 기억납니까? 그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도 있고, 뭐가 있어요? 시, 군, 구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도 있고 뭐가 있어요? 시, 군, 구.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 수수료 납부 규정이 좋았어요. 총 몇 가지? 몇 가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자, 시험 보세요. 출판 보세요. 우리가 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뭐 하고자 할 때? 응시하고자 할 때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이때는 시도 조례를 따라야 돼요. 시군구 조례를 따라야 돼요. 자, 실시권자 아까 원칙은 누구라 했어요?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시도 조례고 시도 조례를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종합 정리할게요. 시험을 시도지사가 시행할 때는 무슨 조례? 시도조례. 지방자치단체.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라. 이건 이제 예의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되면 자격증 재교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돼요? 재교부. 그럼 이건 시군구 조례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시도 조례라고 해서. 시군구 조례? 시도 아니고? 오, 좋아. 시도 조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격증 재발급은 누구한테 재발급 받아? 등록관청이 재발급 받아? 자, 줘봐. 자격증 그러면 오로지 시도지사라니까? 자, 다시. 자격증 그러면 뭐다? 그래. 아주 좋았어요. 오랜만에 대답하면 확실히 했어. 자, 자격증 그러면 오로지 시도지사요. 그러니까 자격증 교부한 사람도 시도지사. 자격 취소한 사람도 시도지사. 재교부도 시도지사. 그러니까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지사게 하니까 시군구 조례로 해야 돼요. 시도조례로. 시도조례지. 그죠? 시도조례.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개업하려면 그냥 해야 됩니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 해야 돼. 등록 신청하고 해야 되죠? 그러면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해야 되죠? 그러면 이건 시도조례입니까? 시군구조례요? 시군구조례. 자, 등록증 분실하면 등록증 재발급 받아야 되겠죠? 이건 시도조례입니까? 시군구? 그래, 이건 시군구. 이게 등록관청에서. 자격증은 시도지사. 이해되세요? 시군구조례. 그 다음에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주된 사무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 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그러면 수수료는 시군구조례.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신고 필증. 재교부에도 시도입니까? 시군구입니까? 시군구.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시도조례다. 시군구조례다. 자, 위에 두 가지는 시도, 밑에 네 가지는 시군구.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뭔 뜻이? 반드시.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시군구. 적어야지. 시군구. 그래서 행정수수료 이게 전부야. 공부하는 거.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6가지 외에는 수수료가 없다는 거. 그러면 휴피업 신고할 때 수수료 납부합니까? 이 속에 없죠. 인장 등록할 때 없죠. 그래. 그런 거 이제 시험에 나와. 휴피업 신고할 때 수수료 납부한다면 틀려버리고. 또 하나 시도인지 시군구인지 구별해서 공부해 주면 돼. 그러면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공부할 것도 없어. 됐죠?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286페이지 밑에 양갈 1번 수수료 납부 첫째 줄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그으세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그으시고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다만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나와 있습니까? 예, 국장 동그라미 A 규정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하고 오른쪽 2번. 이건 시군구라 그랬습니까? 시도라 그랬어요? 시도조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참 책이 페이지가 달라져가지고 힘들죠 묻기가. 하여튼 시도조례. 3, 4, 5, 6은 시군구조례.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3, 4, 5, 6은 시군구조례. 동그라미 3, 4, 5, 6은 시군구조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시도조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시도조례. 동그라미 3, 4, 5, 6은 시군구조례. 그리고 양가로 2번, 큰 2번은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요. 그거 안 읽어도 돼요. 뭐 시도조례, 지방자치단 조례가 뭐고 뭐 이런 내용들이요.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라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양가로 1번만 그대로 내가 해준 대로 공부를 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끝. 자, TP 넘어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업무 위탁하고 행정 수수료까지 공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 보상금 공부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상금. 자,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 포상금은 지금 뭐 도입된 지 몇 년 됐는데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 근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 문제 나오면 그냥 맞춰만 주면 돼. 근데 뒤에 실질적으로 문제 실려 있는데 그거 보면 좀 어렵게 나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응용해서 그런 거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문제를 응용해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그러지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상금 내가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밑줄 볼 테니까 칠판을 봐주시면 돼요. 칠판을 볼 때는 어떻게 보시라 그랬어요? 그것도 잊어먹었어. 자연스럽게.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위반한 사람을 신고 고발하는 관청이 나와 있어요. 신고 고발 관청은 등록 관청이나 또는 수사기관, 등록관청이나 무슨 기관? 신고 고발하는 관청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둘 중 하나.
아무 데나 하면 돼.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이 나오느냐. 신고 고발 대상자. 이제 이거의 포상금 파트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받은 사람. 이걸 뭐라고요? 무등록업자. 자, 무등록업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 신고하면 나오겠어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거짓 등록을 했어요? 거짓말로 등록을 해갖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갖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거짓 등록을 했을 것 같아? 몰라요? 가르쳐주면 나중에 해보려고? 그렇죠. 자, 그 자격증을 이조해서 등록한 사람. 지금은 이조가 불가능하지. 몇 년 전부터는 등록관청에서 자격증을 시도해서 직접 확인 들어간다 그랬죠. 확인 서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도입된 지가 한 3년밖에 안 됐어. 그럼 그 전에는 자격증 사본을 등록할 때 제출을 했어.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자격증 사본 다 제출을 했다고. 그렇죠? 그때 그럴 때는 자격증을 이조해갖고 나무 자격증을 이조를 해갖고 자기 것이냐 이조를 해서 등록할 수도 있겠죠. 그럼 관청에서 모르고 받아주고 등록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신 분들 신고 고발하면 나와. 요즘은 불가능하겠지? 확인 들어가 버립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혹시 이런 사람 알고 있어요? 몰라요? 좋아요. 자, 이 사람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와요. 그럼 또 어떤 사람? 등록증하고 자격증은 양도 대여한 사람 간혹가다 있죠. 또 양수 대여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분들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옵니다. 자, 신고 고발 대상자, 무등록업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 받은 자. 이걸 약정에서 뭐라 그래? 무거등자. 이제 두 문자로 한 게 무거등자. 왜냐면 이거 지금은 다 맞힐 수가 있어요. 한 며칠 지나면 또 막상 섞어 놓으면 헷갈려. 뭐 이중 등록한 사람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이중 등록한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안 나와. 그 사람만 처벌받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나오려면 이 사람들 신고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처벌받고 본인에게는 돈 떨어지고. 그렇죠? 초과 보수 받은 사람 신고하면 그 사람만 처벌받아. 포상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무거등자. 이해됐어요? 이거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 이거 헷갈려. 포상금은 다른 거 헷갈릴 거 없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 신고한다 해서 100% 포상금 나올 거라 생각하면 착각이야. 착각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 첫 번째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적발되기 전에 신고 들어가야 된다. 행정기관에서 발견되기 전. 행정기관에서 발견하기 전. 자, 서북구청장이 이 사람들 다 적발해 놨어. 그 다음에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또 하나가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이 나옵니다. 공소 제기란 건 법원에다 소를 제기했다는 소리고 이건 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거든요. 정상 참작해서.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결국은 뭐냐면 수사가 끝나야만이 포상금이 나온다. 자, 이거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 몇 가지 충족돼야 돼? 자, 행정기관에서 발견하기 전에 신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무슨 유예?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이 나온다는 거. 자, 절대 흔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아두실 것이 뭐라 그래야 되냐? 여러분들 가장 관심사가 금액이죠. 그럼 한 건당 얼마 포상금을 주겠어요? 50만 원입니다. 몇만 원? 50만 원이죠. 한 건 신고하면 얼마? 50. 두 건 신고하면? 세 건. 네 건. 돈 되네. 자, 이것만 천문으로. 그렇죠. 그죠. 자, 하여튼, 한 건당 50만 원. 근데 돈이 없다 그러면 국고에서 돈도 지불해줘. 비용. 국고 50% 범위 내에서. 자, 포상금 지급 비용을, 지급할 돈을 보조도 해준다는 거. 몇 퍼센트 이내? 50% 이내.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신청 들어가면 지급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느냐? 1개월 이내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1개월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신청일이 아니라 뭐다? 결정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신청 들어가면 관청에서 지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자, 이거 결정일을 중요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 들어갈 수 있죠. 똑같은 사건을 같이 신고를 했어. 그러면 균등 배분입니다. 무슨 배분? 그러면 한 건을 신고했다면 얼마씩? 25면. 단 합의한 대로 지불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이상 신고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이 나온다는 거. 최초입니다. 최초. 됐어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288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상금 지급 조건 원가로 1번,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신고 고발 대상자 및 기관 나와 있죠? 주어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자 서술어 밑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관청은 오로지 등록관청만이 됩니다. 등록관청만이 가능하다.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신고 고발한 것은 첫째 주루단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아무데나 하면 되는데 포상금이 나온 것은 오로지 어디? 등록관청. 자, 그 줄을 주어 서술만 빼면 등록관청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첫째 주루단 등록관청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면 나온다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신고 고발한 것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고 돈이 나오는 것은 오로지 등록관청. 그러니까 처음부터 등록관청에 신고한 게 편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2, 3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업자. 2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3번 등록증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양도대하거나 양수되어 받은 자. 그럼 이걸 약정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 무거등자. 어떻게 한다? 무거등자. 자, 양가로 2번 첫째 줄. 자, 포상금은 첫째 줄 행정기관에서 발견하기 전 이쪽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자,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2번 포상금 지급권자 첫째 줄 등록관청만이 보상금 지급권자다. 밑줄 보시고 밑줄 보세요. 보상금 지급권자는 오로지 누구다? 등록관청. 양갈 2번 그 내용이고 양갈 3번 두 번째 줄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밑줄 보세요.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억 보상 건당 얼마? 50만 원. 국고에서 얼마까지? 50% 범위 내 100분의 50 이내 100분의 50 이내 체크하고 있어요? 네. 양가로 4번에서 첫째 줄 자 2인 이상 공동 밑줄 2인 이상 공동 그러면 두 번째 줄 균등 배분 2인 이상 공동 그러면 균등 배분 근데 단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대로 지급이 된다. 합의 있으면 합의한 대로 지급이 돼.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뒷페이지 두 건 나옵니다. 첫째 줄 두 건 그러면 뭐라 했어요? 최초. 두 건이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을 A는 오늘 신고하고 B는 다음날 신고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당연한 소리죠. 먼저 신고한 사람의 지급입니다. 자,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 포상금까지 공부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래서 보칙이 25회 때는 집중적으로 출제된 바 있어요. 단원별로 하나씩. 그래서 이제 포상금도 간혹가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좋아. 하루 종일 사진만 찍어지고. 아주 좋았어요. 자, 그 무음으로 하세요. 무음으로 설정해서
조용히. 그렇죠. 자, 요즘은 편해. 공부할 때 책 판서 다 해놓으면 사진 탁 찍으면 되죠. 정말 얼마나 편해. 자, 정리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끝. 그 다음에 296페이지.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296페이지가 우리 중개사법 핵심, 9장 파트가 핵심이에요. 이걸 잘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다. 9장 파트를 잘해야만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럼 9장이 뭔지 아세요? 감독하고 벌칙, 처분, 벌칙. 자, 근데 이 파트가 공부하기 가장 난해하고 암기사항 많고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잘 안 해놓으면 합격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 힘들어도.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뭐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거 하면서 차근차근 접근할 거예요. 어차피 10월이 시험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일단 296페이지. 지도 감독하고 뭐가 나와요? 벌칙. 자, 1절 제목 읽으세요. 그렇지. 감독상, 명령 등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감독 기관이 가장 먼저 나와요. 자, 감독관청이 들어가는데 감독관청은 누가 됩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도 감독기관이 되고 시도지사도 감독기관이 되고 등록관청도 감독관청이 되는 겁니다. 자, 감독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시도지사도 되고 등록관청. 근데 여기는 분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포함입니다. 그죠? 그럼 감독을 하는 관청이 있으면 감독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자, 감독 대상자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누군지 기억납니까?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뭐 하는 사람? 운영하는 자. 부동산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 거래정보 사업자.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도 감독 대상이 돼요. 무등록업자. 자, 이분들이 감독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기관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렇죠? 감독 대상은 개공, 거래정보 사업자, 무등록업자. 그러면 이 개공에 대한 감독기관은 국장도 되고 누구도 돼요? 시도지사 되고 등록관청. 중첩적으로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외워놨는데 또 이해를 못하고 문제 틀리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천안 좋네. 천안시 서북구. 서북구는 자치구입니까? 비자치구입니까? 비자치구죠. 여기서 영업을 하는 개공이 있어요. 그럼 A 개공에 대한 감독기관은 누가 돼? A 개공에 대한 감독기관은 국장 됩니까? 된다고 또 적혀 있죠. 그러면 여기는 누구?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천안시장이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천안시장이 말이 한 번만 더 나오면 지구를 떠나가라 이렇게 할까요? 충남도지사. 자, 충남도지사도 감독 대상이 됩니까? 감독 기관이 됩니까? 그럼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 천안시장이 문제예요. 천안시장이 감독 기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서북구청장이 감독기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천안시장 감독기관 돼? 안 돼? 돼? 안 돼? 여기. 안 돼. 왜? 그 이유는? 아, 그렇죠. 자,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됩니다. 왜? 자, 여기서 등록관청은 서북구청장이라고 배웠습니까? 천안시장이라고 배웠어요. 서북구청장. 그러니까 감독기관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등록관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누구예요? 서북구청장. 그러니까 감독기관이 되고 여기는 등록관청이 아니니까 감독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비자치구가 문제예요. 자치구는 큰 문제가 없어. 다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등록관청만이 감독기관이다. 이해되셨어요? 그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감독기관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누가 감독을 받는가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밑줄 그을게요. 296페이지 양가로 1번에서 감독관청 1, 2, 3, 4 묶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소재지관을 시장무소 구청장 나와 있죠? 자, 오른쪽 2번 감독 대상자. 자, 제목 밑쪽에서 개공하고 거래정보 사업자. 개공하고 거래정보 사업자. 2번 감독 대상자.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받는 자. 줄여서 뭐라 그래? 등록업자. 이분들이 감독 대상. 이분들이 감독 대상. 됐어요? 자, 이거 막상 몇 줄 안 되지만 또 시간 지나면 흔들려. 자, 그 다음에 3번 이것은 놔놓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뒤에 넘기세요. 4번을 보시게 되면 감독상 명령의 내용 등 이렇게 표현했죠. 1번 행정명령. 행정명령이 뭐냐? 자, 두 줄을 밑주고 있습니다. 감독관청은 자, 개공 거래정보사업자 가로로 묶었어요. 개공하고 거래정보사업자, 개공하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밑줄 보세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행정명령. 그럼 어떻게 감독한다는 거예요? 자료 제출을 명한다는 거? 계약서 가지고 와봐. 확인설명서 가져와. 그래갖고 뭐 서명 날인 제대로 했는지, 빠뜨리지 않고 썼는지 이해되셨어요? 자, 등록인장 썼는지 이렇게 감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개공하고 거래정보사업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등록업자는 왜 없어? 모르니까. 무등록한 사람이 자기가 무등록업자라고 가르쳐줘? 모르니까 자료 제출을 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감독 대상은 개공하고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업자라 그랬죠? 이 두 가지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자료 가져와 이렇게 하는 것은 무등록업자는 모르잖아요. 그죠? 이미 알면 적발되면 처벌받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걸 행정명령이란 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양가리면 행정조사. 첫째를 밑줄보세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자,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를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사무소에서 출입해서 조사하는 것을 행정조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하는 것을 행정조사. 그러면 여기가 무등록업자가 들어가. 예를 들어서 사무소에 느닷없이 들이닥쳐갖고 조사하다 보니까 무등록업자가 적발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무등록업자로 적어놓으세요. 자, 행정조사는 무등록업자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대상이 되는 거지. 행정조사는 개공도 되고 거래정보사업자도 되고 무등록업자까지 들어가는 거야. 근데 행정명령은 무등록업자가 빠져있죠. 그 이유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독을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감독하는 방법은 행정명령하고 행정조사.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자,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것을 행정명령.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하는 것을 행정조사.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요. 그러면 사무소 출입할 때는 그냥 갑니까? 증표 내보여야 돼. 증표 내보여야 돼. 공무원증하고 사무소 조사검사 증명서라는 서식이 있거든요. 그걸 내보여야 돼. 왜? 그래야지 그 사람이 감독기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죠. 증표를 내보여서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협조 나와 있죠? 자,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 협회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밑줄 보세요. 그럼 협회는 이에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근거 규정을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개공이 감독상 명령에 위반하면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공이 위반하면 무슨 정지? 거래정보 사업자 위반하면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 정지. 거래정보 사업자 위반하면 500만원을 과태료. 그래서 이제 그거 그 벌칙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꾸 읽어야 돼. 잊어먹고 또 하고 계속 해야만이 여러분들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리를 해봤어요. 감독성 명령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되게 쉽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째 시간에 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예방교육 공부해서 안 했어? 보칙, 업무위탁, 행정수수료, 포상금 했어요? 안 했어요? 감독상 명령, 감독기관하고 감독대상자 공부했습니까? 예, 여기까지 해봤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행정처분은 좀 쉬었다 들어갈게요. 근데 행정처분은 공부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좀 쉬었다 들어갈게요. 네, 휴식 같습니다.